수억 달러짜리 페리 두 척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원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미 해군이 가져갔죠. 하와이에서 섬과 섬을 잇겠다던 야심찬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입니다. 15년이 넘도록 아무도 다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하와이 4개 주요 섬을 연결하는 정기 페리는 0개입니다. 137개 섬으로 이루어진 미국 유일의 섬 주인데 배로는 오갈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 지도를 펼쳐보면 4개 큰 섬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도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에 100만 명, 빅아일랜드에 20만 명, 마우이에 16만 명, 카우아이에 7만 명 정도가 살죠. 이 4개 섬에만 하와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섬들 사이 거리입니다. 오아후에서 카우아이까지 160km, 빅아일랜드까지는 24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 정도니까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거리를 바다로 건너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페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전 세계 관광섬 가운데 이 규모에서 섬 간 페리가 전무한 곳은 거의 유례가 없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그리스 에게해는 수십 개 섬을 페리로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와이가 받은 관광객 수는 그리스의 3분의 1 정도였는데 관광객들이 쓴 돈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와이에서 210억 달러, 그리스에서 230억 달러 정도였죠. 그 정도 관광 수입이 발생하는 섬인데 페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는 본토에서 160km 떨어져 있는데도 정기 페리가 2개 노선이나 있습니다. 인구는 하와이의 3분의 1 수준인데도요. 알래스카는 5,600km 해안선을 따라 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워싱턴주 퓨젠사운드에도 페리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이만 안 될까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하와이 슈퍼페리라는 프로젝트가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2001년에 민간 기업이 기획을 시작했는데 당시 하와이 주민들만 연간 400만 회 넘게 섬 간 비행기를 탔습니다. 관광객 빼고 현지인만 그 정도였으니 수요는 확실했죠. 회사 측은 이 시장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행기보다 싸고 무엇보다 자기 차를 싣고 섬을 오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당시 하와이 주민들이 다른 섬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터카를 빌려야 했습니다. 페리가 있으면 자기 차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렌터카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거기에 짐도 마음껏 실을 수 있고요. 2004년 회사는 엘라베마주 조선소에 페리 2척을 발주합니다. 총 1억 7,800만 달러, 한 척에 8,900만 달러짜리 대형 고속 페리였습니다. 2024년 물가로 환산하면 2척 합쳐서 3억 3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회사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오아후,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4개 섬을 전부 연결하는 정기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2007년 드디어 첫 페리가 완성되어 오아후와 마우이 사이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와이는 대륙붕이 없는 화산섬입니다. 해저 산맥 꼭대기만 수면 위로 튀어나온 구조라서 섬과 섬 사이 바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죠.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알라누이해 하하 해협은 수심이 1800m가 넘습니다. 지중해 평균 수심보다 깊은 거죠. 이 해협의 하와이였듯이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는 해협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깊은 협곡 사이로 해류가 몰아치면서 파도가 미친 듯이 거칠어지거든요. 다른 섬들 사이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깊고 전부 거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알래스카나 워싱턴주 페리들은 대륙붕 위에 얕고 잔잔한 바다를 다닙니다. 대륙 연안의 비교적 안전한 해역이죠. 그런데 하와이 페리는 사실상 대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양 운항용 선박은 규격도 커야 하고 내구성도 훨씬 강해야 합니다. 당연히 건조 비용이 치솟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배를 띄워도 파도가 거칠면 승객들은 뱃멀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슈퍼페리 운항 당시 승객들의 뱃멀미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아후에서 마우이까지 페리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는데 비행기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빅아일랜드까지는 페리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비행기는 1시간도 안 걸리죠. 여기서 문제가 더 생깁니다. 페리로 8시간 가서 볼일 보고 다시 8시간 걸려 돌아오려면 당일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하룻밤은 자야 하죠.
그러면 숙박비가 붙습니다. 하와이 호텔비가 싸지 않거든요. 비행기는 왕복 $100대에 당일치기가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뱃멀미도 심하고 숙박비까지 추가되는 페리를 현지 주민이 굳이 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이만의 특수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침입종입니다. 하와이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라 생태계가 극도로 취약합니다. 대륙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고유종이 많은데 외래종이 들어오면 천적이 없어서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토착 생물을 밀어내죠. 빅아일랜드에는 이미 불개미, 코키개구리, 율렉스 같은 침입종이 자리를 잡았는데 박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하와이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섬으로 퍼뜨리지 않는 게 최우선 과제죠. 비행기 타면 승객만 이동하지만 페리는 차량을 통째로 씻습니다. 차량 밑바닥이나 타이어 틈에 벌레 알이 붙어 있으면 그대로 다른 섬으로 옮겨가는 거죠. 흙이 묻어 있으면 그 흙에 있는 씨앗이나 유충도 같이 갑니다. 슈퍼페리가 침입종 확산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폭발했어요.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2025년에도 하와이 농무부는 코코넛 라이노서러스 비틀이라는 해충 때문에 섬 간 이동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탐지견을 공항과 항만에 배치하고 토양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죠. 하와이에서 침입종은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슈퍼페리는 2007년 운항을 시작했는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와이 환경정책법에 따르면 이런 대규모 사업은 평가를 먼저 끝내야 하는데 슈퍼페리 측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배부터 띄운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바로 소송을 걸었고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의회는 공식 문서로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까지, 항만 마스터 플랜 업데이트 전까지, 교통 충격 대책 수립 전까지 운항에 반대한다고 박아놓은 거죠. 현지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페리 타는 사람 대부분이 관광객일 텐데 그들이 렌터카를 몰고 들어오면 이미 포화 상태인 마우이 도로가 더 막힐 거라는 우려였어요. 하와이 외곽 섬들은 인프라가 오아후만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쏟아져 들어오면 도로도 막히고 주차장도 부족해지고 지역 생활이 엉망이 될 거라는 거죠.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분노가 페리 반대로 쏟아졌습니다. 2009년 하와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없이 운항을 허가한 건 위헌이라는 결정이었죠. 슈퍼페리는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슈퍼페리는 장사에서 진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해보기도 전에 소송 비용과 절차 지연으로 숨이 막혀 죽은 거죠. 운항 기간 11개월, 수송 인원 약 25만 명이었는데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같은 구간 항공편은 하루에만 약 5,000석을 운항하거든요. 페리가 11개월 동안 실어 나른 인원을 비행기는 50일이면 채웁니다. 운항 중단 직후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고 1억 8천만 달러짜리 페리 두 척은 미 해군에 3,500만 달러에 넘어갔습니다. 1억 8천만 달러가 태평양 바다에 가라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슈퍼페리가 망한 뒤 왜 아무도 다시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당시 항공사와 렌터카 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페리를 죽였다는 의혹이 돌았습니다. 하와이 섬 간 이동 시장은 사실상 하와이안 항공이 독점하고 있는데 페리가 생기면 이 구조가 흔들리니까요. 렌터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들이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 렌터카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와이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항공사 로비나 정치적 압력은 나오지 않아요. 공식적인 정지 원인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이죠. 다만 로컬 언론과 일부 정책 분석에서는 항공사와 렌터카 업계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였고 이들의 영향력이 논의 과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기록이 있어요. 학술 논문에서도 기존 시장 지배 사업자라는 표현을 써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있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맥락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배경 변수 정도로 다루고 있어요. 그럼 진짜 뭐가 막고 있는 걸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존스법입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에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미국에서 만들 것, 미국 기업이 소유할 것, 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것. 하와이도 미국이니까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하와이는 존스법 정면 적용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문제는 미국 조선소가 비싸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보호받으니까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슈퍼페리가 2004년에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페리를 한 척당 8,900만 달러에 샀다고 했죠. 그런데 같은 회사가 2019년에 해외 조선소에서 비슷한 페리를 만들었더니 용량은 2배인데 가격은 1억 1,600만 달러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훨씬 저렴하고 용량 대비로 따지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거죠. 존스법이 하와이 페리 사업의 비용 구조를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알래스카도 미국이고 존스법 적용을 받는데 거기는 페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마린 하이웨이는 5,600km가 넘는 해안선을 따라 페리를 운영하고 있고 38시간짜리 초장거리 노선도 있습니다. 비결은 보조금입니다. 알래스카 페리 수입에서 티켓 판매는 31%뿐이고 나머지 69%는 주정부 보조금이에요. 알래스카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석유입니다. 프루도베이 유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주정부 예산의 85%를 차지하거든요. 돈이 넘쳐나니까 페리 보조금쯤은 감당이 됩니다. 하와이는 정반대입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도 없죠. 하와이 경제를 지탱하는 건 관광업과 군사기지 2가지뿐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주인데 페리 보조금을 위해 세금을 더 올리면 주민들 부담만 커집니다. 보조금 없이 운영하면 적자가 확실하고 보조금을 주려면 재원이 없습니다. 양쪽 다 막혀 있는 거죠. 2017년 하와이 주정부가 페리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결론은 암울했죠.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페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호놀룰루에서 빅아일랜드 힐로까지 3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3시간이면 차 타고 서울에서 대구 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구간을 페리로 가면 시속 40노트로 달려도 7시간이 걸립니다. 시속 40노트는 거친 외양에서 권장 속도를 넘는 수준이고요. 안전하게 가려면 더 오래 걸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페리 서비스가 하와이에서 성공하려면 주정부 보조금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줄 재원이 없죠. 그래서 페리가 다시 뜰 수 있을까요? 존스법이 개혁된다면요? 미국 정치에서 100년 넘게 못 건드린 성역입니다. 국가 안보와 조선업 보호 논리가 걸려 있어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침입종을 완벽 차단한다면 어떨까요? 기술도 돈도 부족합니다. 차량 한 대 한 대를 전부 검사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비행기보다 빠른 배라면 가능할까요? 현재 선박 기술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정부 보조금은요? 재원이 없습니다. 결국 4가지 길이 전부 막혀 있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와이에서 섬 간 이동은 당분간 비행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건 체념이 아니라 구조 분석의 결론이죠. 바다가 너무 깊고 파도가 너무 거칠고 배가 너무 비싸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환경이 너무 취약하고 법이 너무 까다롭고 보조금 줄 돈이 없습니다. 환경, 법, 경제, 정치가 전부 얽혀서 페리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들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립된 섬들로 남아 있습니다. 4개의 섬이 서울에서 대전 거리 안에 모여 있는데 서로를 잇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와이 주민 140만 명은 옆 섬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